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쌓여 있는데 내놓는 처방들은 매우 단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 상고 출신이 세 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목포 상고 나오신 분, 네, 그리고 부산 상고 나오신 분, 네. 그리고 또 있으신가요? 동지 상고를 나온 분이 또 아. 계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당시에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 가장 필요로 되는 능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훈련을 제공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당시 시대의 목표였습니다. 대학 진학은 일부였습니다. 1970년대에 중화공업화를 하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숙련공이 없었습니다. 전국에 없던 공고들을 막 세웠습니다. 그래서 똑똑한데 집안이 어려운 중학교 졸업생들을 장학생으로 뽑았습니다. 공고를 들어가면 3년 동안 작업복, 교련복, 교복, 체육복 4벌만 있으면 3년을 보냈습니다. 끝나고 나면 기술하사관으로 군대에 가서 4년을 진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중공업 공장들에 들어가서 기능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통계를 보니까 금호공고 1기 졸업생들이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중소기업 사장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에서 단순히 기능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경력이 축적이 되고 자본이 모여지고 사업기회가 생기면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이제는 자기가 창업을 하고 부품을 만들고 생산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경제 생태계의 뿌리에 해당되는 것들을 갖추어 나간 사람들이 공고생들이다. 우리가 대학교에 이렇게 많이 가게 된 것은 90년대 이후 이야기입니다. 80년에 확실하게 한 방으로 대학 정원을 늘리는 조치가 있었죠. 졸업정원제라고 하는 것을 전두환 정부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치적인 정당성이 없는데 입시 문제로, 대학 문제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한판의 처방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대학 진학률이 확 높아졌으니까 좋았지만 그 자식 세대들, 과잉교육, 대학 교육을 받고도 일자리가 없는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됐습니다. 90년대 초반에 YS 정부에서 대학 설립 자율화를 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우리보다는 조금 더 앞서 있던 일본의 대학 진학률을 우리가 확 뛰어넘었습니다. 한 번의 단박 처방이 그 세대에게는 혜택을 줬지만 그 자식 세대들에게는 과잉교육, 적절하지 못한 훈련과 맞물려 가지고 심각한 노동시장의 불일치를 만들어내는 장기적인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 부분도 있다. 비정규직 심각하죠. 그런데 당장 정규직화하라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비정규직이 더 늘어났습니다. 최저임금제를 올리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OECD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영업 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쓰기 어려운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의대 정원을 갑자기 단칼에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오히려 수급에 많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또 앞으로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미래의 문제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연금 문제, 건강보험, 국민연금, 대표적인 예죠.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이 있는데 공적연금은 계속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재정으로 메워야 됩니다. 국민연금도 빠르게 소멸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세대 간의 공정성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연금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노인 빈곤이 OECD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노인들도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제도를 정비하고 확장을 해야 됩니다. 재정을 늘려야 되죠. 증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퍼주기만 합니까? 어떻게 투자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증세 얘기를 안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증세는
금기어입니다.